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구 위기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 10중 8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7명대, 아니 이제는 그마저도 무너진 합계 출산율을 보며 우리는 늘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지구 반대편 유럽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공포가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 수준을 넘어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물리적으로 지워지고 있는 곳이죠. 바로 장미의 나라라고 불리던 불가리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불가리아가 처한 상황에 비하면 한국의 위기는 오히려 양반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과장이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불가리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나라로 공식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끔찍한 전염병이 창궐한 것도 아닌데 나라 전체가 마치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소멸하고 있어요. 1980년대 후반만 해도 90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지금은 600만 명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국가 인구의 3분의 1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서울 인구로 치면 강남, 서초, 송파를 포함한 서울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 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직후의 인근 지역보다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소생의 의지를 잃고 서서히 숨이 끊어져 가는지 그 처참하고도 생생한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인구 소멸이라는 재앙이 한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할 진짜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아주 소름 돋게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불가리아의 북서부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비딘이라는 도시는 한때 다뉴브강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번영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을 방문하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가 혹시 좀비 영화 촬영장인가? 거리에는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고 아파트 창문들은 이빨 빠진 것처럼 군데군데 깨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녹슨 미끄럼틀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죠. 이곳에 식당에 들어가면 손님보다 파리가 더 많고 그나마 보이는 사람들도 전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 뿐입니다. 진짜 비극은 이 노인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는지 알 때 더 깊어집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우체국이나 마을 입구에 나와 먼 곳을 바라봅니다. 바로 외국으로 떠나버린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거죠. 불가리아의 지방 마을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유령 마을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지도를 보면 분명히 마을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면 집들은 멀쩡히 서 있지만 단 한 명의 주민도 살지 않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전기가 끊기고 잡초가 집 안까지 침범한 그런 마을들 말이죠. 이런 마을이 불가리아 전역에 수백 개가 넘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나라가 멀쩡히 존재하는데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무엇이 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린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불가리아를 지배하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방 세계처럼 자유를 누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급격한 체제 전환 과정에서 경제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사람들이 평생 모은 예금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파트 한 채 살 돈이었는데 오늘 아침엔 빵 한 덩어리 사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불가리아의 비극, 즉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독감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죠. 특히 2007년 불가리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이 탈출은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EU 가입이 독이 된 겁니다. 이후 회원국이 되자 국경의 문이 활짝 열렸고 불가리아의 청년들은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아주 생생한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불가리아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독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서 물을 담을 그릇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난다라는 건 단순히 노동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낳았어야 할 미래의 아이들까지 함께 국경을 넘었다는 뜻이죠. 독일에서 태어난 불가리아 아이는 더 이상 불가리아의 인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독일인이 되어 그곳에 세금을 내고 그곳의 경제를 지탱하겠죠. 결국 불가리아는 국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진국에 퍼다준 꼴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브레인 드레인, 즉 두뇌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가리아의 경우는 두뇌뿐만 아니라 심장과 근육까지 통째로 뽑혀나가는 수준입니다.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같은 고급 인력들이 가장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공포 영화가 아니라 지금 불가리아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일상입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구급차를 불러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구급차 기사도 독일로 운전하러 떠났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도 싸지고 경쟁도 덜 치열해지니까 남은 사람들에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인구가 아주 서서히, 계획적으로 줄어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죠. 불가리아처럼 급격하게 무너지는 사회에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없으니 가게가 문을 닫고, 가게가 없으니 편의시설이 사라지고, 결국 남은 사람들조차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데스 스파이럴, 즉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빨려 들어가면 자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구멍이죠.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불가리아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출산 장려금을 주고 육아휴직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온갖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왜냐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돈 몇 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해봤자 정작 그들이 살고 싶은 세상, 즉 공정한 기회가 있고 부패가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불가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빽 있는 놈이 이기는 세상을 보며 청년들은 아이를 낳는 대신 편도행 비행기 티켓을 끄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자기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떠날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불가리아 청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월급은 고작 6샴세 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경만 넘어가면 식당 서빙만 해도 400만 원 넘게 벌 수 있어요. 심지어 그곳은 공기도 더 깨끗하고 복지도 완벽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애국심 하나로 내 인생을 희망 없는 땅에 저당 잡힐 수 있을까요? 이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라는 시스템이 국민에게 삶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 국가적 직무유기의 결과물입니다. 게다가 불가리아의 인구 구조를 뜯어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아니라 인구 역삼각형을 넘어선 가로등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위쪽의 노인 인구는 비대하게 큰데 아래쪽의 생산 가능 인구와 어린아이들은 가늘디 가늘게 남아있는 모습이죠. 이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데 그 짐이 너무 무겁다 보니 젊은이들은 더더욱 도망치게 됩니다. 세금은 올라가고 복지는 줄어드는 말 그대로 탈출만이 지능순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사실 불가리아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겐 아주 불길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매일같이 오르내리죠. 전라남도나 경상북도의 시골 마을들을 가보면 불가리아의 비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서울로 향하고 지방엔 노인들만 남았죠. 불가리아가 국경을 넘어 해외로 떠났다면 한국은 도경을 넘어 서울로 탈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조차도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리아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한 인구는 정책 몇 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인구 감소 그래프는 단 한 번도 상향 곡선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한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여긴 끝났어 라는 패배주의에 젖어버리면 그 어떤 경제적 유인책도 먹히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나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고 아이는 축복이 아닌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가리아의 현재가 우리의 10년, 20년 뒤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불가리아보다 경제력이 훨씬 뛰어나지 않느냐, 기술로 극복하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이고 로봇 기술도 발달했죠. 하지만 여러분, 물건을 살 사람이 없고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데 기술이 무슨 소용입니까? 로봇이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 반도체를 넣은 스마트폰을 사줄 소비자가 사라지면 경제는 멈추게 됩니다. 불가리아 역시 한때 컴퓨터 제조 강국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기술이 있어도 그걸 운용할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게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불가리아의 인구 소멸이 가져온 사회적 냉소주의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국가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 도생할 뿐이죠. 정치인들은 당장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복지 공약만 남발하고 소외된 청년들은 투표장에 가는 대신 공항으로 향합니다.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세대 갈등이 격화되고 젊은 층은 기성세대가 만든 부채를 떠안기 싫어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리아의 북부 국경을 흐르는 다뉴브 강을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 강을 따라 수많은 상선이 오가고 아이들이 강가에서 수영을 하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강가에는 적막한만이 흐릅니다. 강 너머 루마니아 역시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긴 마찬가지죠. 동유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구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가장 추운 복판에 불가리아가 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가리아의 인구가 2050년이 되면 5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거죠. 이건 국가가 서서히 늙어 죽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증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가리아 내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 소피아는 그나마 다른 나라의 도움과 기업 유치로 번쩍거리는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중세시대보다 못한 삶을 사는 곳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것 같지만 실상은 인프라 유지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가난한 지역부터 빠르게 버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구 소멸의 민낯입니다. 공평하게 다 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곳부터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현상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불가리아는 과연 우리에게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불가리아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미리 보여주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우리나라니까 다르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이미 불가리아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했던 생각들입니다.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대신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춘 다른 국가로 이민을 선택한다라는 걸 불가리아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불가리아 내에선 이제 차라리 외국인이 들어와서 채워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더 잘 사는 서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굳이 인프라가 무너진 불가리아에 정착할 외국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한 번 경쟁력을 잃은 국가는 이민자들에게조차 선택받지 못하는 버려진 땅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소멸의 최종 단계, 즉 국가의 불능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가리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순히 와, 저 나라 진짜 심각하네 라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우리 발밑에 차오르고 있는 차가운 물줄기를 느끼셨나요? 불가리아의 유령 마을들, 텅 빈 학교, 그리고 홀로 남겨진 노인들의 눈물은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흐름을 멈추지 못한다면 훗날 누군가는 대한민국을 보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안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안은 단순히 육아지원금 몇 푼을 더 주는 식의 얄팍한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불가리아의 사례가 보여주듯 사회 전체가 살만한 곳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기회, 부패 없는 사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교과서적인 가치들이 사실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불가리아의 몰락을 통해 뼈저리게 배워야 합니다. 이야기를 맺으며 제가 본 불가리아의 한 할머니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텅 빈 마을에 홀로 남은 그 할머니는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마지막 남은 전구가 꺼지면 세상은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이 질문은 이제 불가리아를 넘어 인구 절벽의 끝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인구 소멸은 단순한 통계의 하락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 공동체의 역사와 기억이 통째로 지워지는 과정입니다. 장미 향기 가득했던 그 땅에서 장미조차 돌볼 사람이 없어 시들어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30년 뒤 여러분의 고향이, 여러분의 모교가 잡초더미에 파묻힌 채 유령의 집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곳엔 단 한 명의 아이도 뛰어놀지 않는 풍경을요. 그건 단순히 슬픈 상상이 아니라 불가리아에선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보내는 이 처절한 경고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불가리아의 인구 소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국가의 소멸이라는 주제가 다소 무겁고 가슴 아프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진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불가리아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서사와 날카로운 통찰로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식 스토리텔러,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